한국 인터넷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공포썰 중 하나는 흉가 체험입니다. 이 이야기는 주로 친구들이나 무모한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버려진 집이나 건물을 탐험하면서 시작됩니다.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을 맞이한 태우는 친구들과 특별한 경험을 해보고 싶었다. 여러 가지 생각 끝에 그들은 흉가 체험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인터넷을 검색하여 근교에 있는 한 오래된 흉가를 발견했다. 이곳은 몇 년 전부터 버려져 있었고 주민들 사이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어느 날 밤 태훈과 그의 친구 5명은 손전등과 카메라를 챙겨 그곳으로 향했다. 자동차로 몇 시간 동안 좁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가자 흉가는 모습을 드러냈다. 달빛 아래 서 있는 그 집은 멀리서 보기만 해도 으스스한 기운이 감돌았다. 낡은 외벽과 깨진 창문의 시간과 버림받음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들은 차에서 내리기 전에 서로에게 농담을 주고받으며 긴장을 풀려고 했다. 친구 중 한 명인 지호는 용기를 내어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갔다. 문은 녹슬고 삐걱거렸으며 그 소리는 너무 커서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를 듣고 주변에 있는 작은 동물들이 부스럭거리며 숲속으로 사라졌다. 안으로 들어가자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어둠 속에서 그들은 손전등을 켜고 천천히 주변을 살폈다. 벽지에는 오래된 얼룩이 지저분하게 남아있었고 방 안의 가구들은 모두 흐트러져 있었다. 이들은 각자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촬영 후 나중에 무언가 특별한 개발견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5명의 친구들은 그룹을 나누어 집을 둘러보기로 했다. 태훈과 지우는 2층으로 올라갔고 나머지 친구들은 아래층을 조사하기로 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오래되고 부서져 있어 발 한 발 조심해야 했다. 올라가자마자 그들은 복도 끝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낯선 소리가 귀에 스치자 2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긴장감 속에서 그들은 소리가 나는 방으로 다가갔다. 다가갈수록 소리는 점점 커졌고 마치 누군가 조용히 속삭이는 것 같았다. 방에 도착하여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을 발견했다. 하지만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문이 갑자기 쾅 하고 닫히더니 다시 열리지 않았다. 둘은 당황하며 문을 열려고 애썼지만 소용없었다. 그때 갑자기 발밑에서 싸늘한 기운이 올라왔다. 손전등을 아래로 비추자 그들은 바닥에 무엇인가가 새겨져 있음을 보았다. 그것은 오래된 한국어로 쓰여진 글자들이었고 둘은 그것이 일종의 저주임을 직감했다. 한편 아래층에 남아있던 친구들은 태훈과 지훈이 사라진 것을 눈치채고 2층으로 올라갔다. 그들 역시 복도 끝방에서 나오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그러나 방에 다가가자 단단히 닫힌 문 뒤에서 태훈과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친구들은 문을 열려고 했으나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점점 더 두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그들 중 한 명은 잠시 생각하고는 집 주변을 돌아보기로 했다. 밖으로 나간 그는 손전등을 켜고 주변을 샅샅이 살폈다. 그러다가 집 뒤쪽에서 이상한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낮고 보잘것없는 작은 창고였고 그곳에서 희미한 여운처럼 맴도는 저주 문양이 그려진 채였다. 수상함을 느끼고 그는 창고 안으로 발을 들였다. 굳이 오래되지 않은 종이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그 중에는 이 집과 관련된 고문서가 있었다. 문서를 읽던 그는 이 집이 원래는 어느 점집의 본거지였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게 그 흔적이라면 어떻게든 해결 방법도 이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다시 집 안으로 돌아와 그는 친구들에게 발견한 바를 공유했다. 그들은 힘을 합쳐 문서를 바탕으로 방울봉인한 저주를 푸는 일에 집중했다.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서야 그들은 친근한 소리가 들리며 문이 서서히 열렸다. 태훈과 지우는 탈출할 수 있었고 일행은 서둘러 그 집을 떠났다. 차로 돌아와 안전거리에 도달한 후에야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번 체험은 그들에게 조금 더 세상이 가진 미스터리와 공포를 존중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리고 그 후로 그들은 2번 다시 그런 모험을 시도하지 않았다. 이 경험은 그들에게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추억으로 남았고 누군가 비슷한 체험을 하려고 할 때마다 말리지 않고는 못 빼길 일이 되었다. 2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서는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상한 전설이 있었다. 마을 한쪽 끝에 자리 잡고 있는 검은 숲이라는 곳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그곳은 낮에도 햇빛이 잘 들지 않아 어둡고 을씨년스러웠다.
마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그 숲을 피했다. 숲에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전설 때문이었다. 이야기의 시작은 한 여름밤으로 시작된다. 도시에 살던 한 젊은 여성이 일단 마을로 휴가를 갔다. 마을에 도착한 그녀는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한적한 분위기를 만끽하고자 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왠지 그녀를 피하는 듯했다. 특히 그녀가 검은 숲에 대해 물었을 때 그들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그 주제를 피했다. 변화가 필요했던 그녀는 그 이야기를 오히려 흥미롭게 느꼈고 마을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검은 숲으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숲은 빽빽한 나무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가 들어가자마자 주변의 온도가 몇 도 낮아진 것처럼 느껴졌다. 숲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그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숲속의 소리는 점점 잦아들었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만이 그녀의 귀에 들렸다. 잠시 후 그녀는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다. 오두막은 낡고 버려진 채 방치되어 있었지만 그녀는 호기심에 이끌려 문을 밀고 들어갔다. 내부는 아주 오래된 것처럼 보였고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맨 처음 눈에 들어온 것은 낡은 일기장이었다. 일기장은 마치 최근까지도 누군가가 사용한 듯 보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열어 읽기 시작했다. 내용은 이 오두막에 살던 한 소녀의 기록이었다. 소녀는 자신이 외롭고 버림받은 것 같다고 썼고 그녀의 마지막 글에는 이곳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적혀 있었다. 소녀의 마지막 글을 읽는 순간 그녀는 누군가의 속삭임을 듣는 듯한 환청을 들었다. 돌아가라. 고 속삭이는 목소리였다. 놀라서 뒤를 돌아본 순간 그녀는 검은 그림자 같은 형상을 보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전설 속에서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존재였다. 순간 강한 추위가 그녀를 감싸며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두려움에 휩싸인 그녀는 어떻게든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기 시작했다. 정신을 차리고 그녀는 남은 힘을 다해 오두막 밖으로 도망쳤다. 숲속을 빠져나오는 동안에도 검은 그림자가 그녀를 쫓아오는 느낌을 받으며 필사적으로 달렸다. 마침내 숲 밖으로 나오자 그림자는 사라졌고 그녀는 무사히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녀는 다시는 그 마을을 방문하지 않았다. 또한 그녀가 경험한 사건 역시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다만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의 경험담을 조심스럽게 올리면서 다시는 그 검은 숲을 찾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할 뿐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그것은 내가 중학교 2학년 때의 일이다. 우리 학교는 소문으로는 오래된 건물이라 여러 귀신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특히나 학교의 4층 음악실이 공포의 중심이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괴이한 소리가 들린다며 두려워했고 음악실의 피아노는 밤이 되면 혼자서 연주된다는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그때 나와 내 친구들은 이런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그저 웃어넘기는 스트레스 해소용이거나 지루한 중학교 생활에 재미를 더하기 위해 과장된 이야기 정도라고 생각했었다. 하루는 금요일 저녁 친구들과 학교에서 몰래 남아 광란의 밤을 보내기로 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한 끝에 우리끼리 작은 도전 과제를 만들기로 했다. 그것은 바로 음악실의 자정까지 머무르기였다. 그날 저녁 우리는 탁구장에서 몰래 빠져나와 4층으로 향했다. 학교는 으스스할 정도로 조용했다. 오랜 시간 사용되지 않은 듯한 복도는 희미한 바람 소리와 우리 발걸음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제대로 된 조명 하나 없이 우리는 손전등 하나에 의지해 음악실로 들어갔다. 음악실은 캄캄했다. 커튼이 쳐진 창문 사이로 흐릿한 달빛이 흘러들어 한쪽 구석을 비추고 있었다. 심장을 두근거리며 장난 반 불안 반의 마음으로 피아노에 가까이 다가갔다. 우리는 그곳에서 무언가 이상한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이거 별거 아니네. 친구 하나가 웃으면서 말했다. 그러나 그때였다. 갑작스럽게 피아노 건반이 한번 아주 강하게 울렸다. 우리 모두는 깜짝 놀라 얼어붙었다. 방 안은 완전한 무중력 상태처럼 정적이 흘렀다. 방금 그거 들었어? 나는 속삭이듯 말했다. 누군가 장난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정신을 바짝 차렸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피아노 건반이 다시 연달아 울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마치 누군가 즉흥 연주를 하는 듯한 소리가 났다. 우리 중 누구도 피아노 근처에 서 있지 않았기에
그 소리의 출처를 설명할 길이 없었다. 공포가 밀려오면서 우리는 도망치기 시작했다. 음악실을 뛰쳐나와 복도를 질주하는 동안 나는 아무리 멀리 가도 그 피아노 소리가 계속 뒤따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마치 학교 전체가 그 소리에 울리고 있는 듯했다. 결국 우리는 겨우 첫 층까지 내려와 출입문을 열고 학교 밖으로 탈출했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우리의 이마에서는 땀이 식어갔다.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니 공포로 서로의 얼굴을 하얗게 질린 채였다. 그날 밤 우리는 이후로도 몰래 숨어서 그 불가사의한 경험을 이야기하곤 했다. 그러나 누구도 다시는 학교에 홀로 남아있으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학교에서의 그날 밤의 경험은 우리의 비밀이 되었다. 얼마 후 학교에서 음악실을 리모델링하였고 그 후로는 피아노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도 차츰 사라졌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했던 그 밤의 공포는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가끔씩 졸업 후 학교 앞을 지나갈 때면 우리는 음악실이 있던 4층을 올려다보며 그 당시의 이야기를 떠올리곤 했다. 여전히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그 경험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시간이 지나 더 이상 피아노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이 안도감을 주면서도 한편으로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더욱 키워주었다.